굿모닝. 네, 샌디에고의 한 사립학교입니다. 유치원 수업부터 12학년 과정까지가 개설되어 있는 전교생이 200명이 채 안 되는 EAA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제가 한 일주일째 지금 이 학교의 구석구석을 학교 시설이며 그리고 수업하는 곳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학교하고 그리고 미국, 뭐 캐나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는 뭐가 다른지 그냥 제 나름대로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인상으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밌겠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겠다, 학교 다니는 게. 가만히를 안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리는 보면은 교실 수업이 주로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다 수업을 하잖아요, 공부를. 체육 수업도 요즘은 일단은 대학 입시에서 체력장이 없어져서. 그죠? 체육 수업도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뭐 학교 끝나고, 뭐죠? 대학 입시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 시간에는 전부 그냥 자율학습하고, 그렇게 많이 하래요.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운동장에 나가서 수업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공부를 앉아서 책을 두고 실내에서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교실에 가만히 안 앉아 있어요. 초등학생이건 유치원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하루 종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 그래서 뭐 과학 시간 같으면은 비디오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실험도 하고, 예. 음악 시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래 연습도 하고, 악기도 많이 연주를 하고, 예. 하기가 재밌어요. 그리고 뭐 가사 실습 시간, 목공 시간이면 막 그냥 뭐 나무로 뭐도 막 만들고, 예. 그리고 또 뭐 가사 시간, 쿠킹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쿠킹 클래스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찌나 아이들이 깔깔대고 재미있게 요리를 하는지요. 요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예. 심지어 저는 뭐 채플 시간이다 그러면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어요. 그냥 언뜻 머릿속에는 목사님이 오셔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항상 뭐 저쩌고 아멘. 애들이 막 한쪽에서 졸고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여기는 교실들이 수학 시간도 심지어는 막 옮겨 다니면서 수학 클래스. 이제 수학 선생님이 자기 담당 교실에 항상 선생님이 교실을 지키고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 교실에 계시고, 음악 선생님은 음악 교실에 계시고, 다 학 과목별로 그 선생님이 히스토리 과목은 역사 과목은 히스토리 클래스를 선생님이 지키고 계시고, 아이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다니죠. 단지 이제 초등학생들은 반에 담임 선생님이 계시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도 음악 수업은 음악 선생님한테 음악실에 가서 듣고, 또 음악실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약간 뭐 손바닥 치고 뭐 이렇게 박자 맞추고 뭐 올겐에 맞춰서 노래하고 그런 시간도 있는가 하면 정식으로 관악기, 관악기를 배우고 현악기를 배우고 이런 시간도 따로 있고, 체육 시간 뭐 당연히 특히 이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별로 없이 화창하니까 1년 내내 날씨가 좋으니까 운동장 두고 작은 운동장 큰 운동장 번갈아 가면서 체육 수업을 하고, 또 실내에서도 또 체육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를 안 있더라고요. 계속 움직이면서. 그런 모습이 학교 다니는 게 정말 재밌겠다. 정말 재밌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항상
궁금했거든요. 미국, 캐나다에 이렇게 유학 온 학생들 보면은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땡땡해지고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애들이 유학을 간다 그럴 때는요, 긴장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생들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거기 가고 뻘쭘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 생각하면 막 깝깝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공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선생님이 칠판에 수업하시고 물론 토론 많이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자 이게 이제 영어로 된다고 생각하면 뻘쭘하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조차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선생님들은 뭐 돌아가면서 이거 저거 이거 뭐 얘가 뭐 어떻게 영어권에 가갖고 하루 종일 그 보를 쓰고 있어 나 안 가 이러기 십상인데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죠.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유학을 가 이러고 근데 막상 참 미안한 거는요, 중고생들도 유학을 오면은 한 명도 저는 학교 다니는 거 싫어하는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서 수업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학교 다니는 게 정말 재밌어. 그게 저의 그냥 첫 번째 인상은 이거였습니다. 학교가 참 재밌다. 정말 재밌구나. 그래서 또 의문이 들죠. 왜 우리는 공부하는 게 재미없지? 아니, 학생 때는요, 학생 때는 학교를 가죠. 학교는 공부하러 가죠. 그죠? 근데 여기는 학생 때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끝나면 직장을 갔잖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또 너무 재밌어 해. 예.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쭉 돼서요. 학교 다니는 초, 중, 고 몇 년이야? 6년, 6년, 12년, 16년. 16년 동안도 이렇게 재밌고 졸업하고 나서 직장 다니고 이런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뭐 사는 게 재밌는 거죠. 충격적 아니에요? 사람도 보니까 사는 게 참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쇼핑센터, 쇼핑하러 이렇게 가도 점원이 그냥 그 손님하고 어떻게 살아도 농담 한마디 하고, 하나도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우리는 그간하잖아요. 그냥 계산하기 바쁘고 뭐 정신없이 사람들은 확실히 멋있는 말로 하면 이제 여유 있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재밌어.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재밌고, 또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대로 재밌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약간 힘든 점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참 재밌더라.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전 미국의 대학원에 가서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공부도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저는요, 공부는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대학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은 가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지. 공부를 재밌어서 한다? 그런 사람도 있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대학원에 가서, 야, 진짜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공부는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뒤늦게 안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깨우침을 얻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끝나고 나서, 사는 게 이렇게 하면 참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지금까지 전 나름대로 재밌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요, 미국에서 대학원 1년 과정의 그 미국 교육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굉장히 대학원에서 배웠다라는 그거 자체의 지식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도 재밌을 수 있구나. 사는 게 재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었다라는 사실. 그게 굉장히 제 인생에서는 커다란 전환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 아들, 딸도, 왜 공부를 우리는 이렇게, 제가 그 초중고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공부는 그냥 하는 거지, 대학 가기 위해서. 무슨 한가하게 재밌어서 공부를 해. 점수 좋게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역시 우리 아들, 딸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정말 재밌어서 좀 말이 웃기죠, 그죠? 오히려. 근데 여기서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공부 재밌게 한다. 공부 참 재밌게 한다. 그러니까 더 넓게 생각하면 참 사는 걸 재밌게 산다. 재밌게 산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도 되려나요? 선진국은 모든 게 참 재미있게 돌아간다. 네, 재밌게 돌아간다. 학교 다니는 것도 재밌고, 직장 다니는 것도 재밌고, 취미도 재밌고, 심지어 뭐 교회 다니고 뭐 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다. 일단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요. 첫 번째 제가 크게 깨달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웬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정말 이번에 와갖고 쇼킹이었어요, 쇼킹. 아, 정말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아니, 전교생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물론 선택이긴 하나,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분위기가 운동을 해야 되는 분위기.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어떻습니까? 뭐 초등학교, 막 그런 데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 보면 그래도 운동할 시간이 그래도 있는 편이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요즘 의대 열풍이 불어왔고, 유치원을 예과라 그러고 초등학교를 본과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만 돼도 운동할 시간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생쯤 된다? 고등학생 때 막 운동에 미쳐가지고 학교 끝난 다음에 막 운동한다. 그건 뭐 우리 표현에 의하면 인생 포기한 애들이지. 네? 대학 포기한 아이들.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하는 아이들은 운동 선수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만 그렇게 운동을 하죠. 말이 틀리나요? 근데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쭉 소개를 드렸잖아요. 와, 진짜 운동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제 아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특히 고등학교에도 한창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애간 학교 수업을 3시 반쯤 끝나면 그때서부터 4시서부터 한 2시간, 2시간 반을 그 학교 팀에 이제 다양한 팀이 있잖아요. 뭐 풋볼팀도 있고 뭐 그 시즌별로 농구팀, 축구팀, 배구팀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개별 운동, 역기 들고 뭐 이러는 거. 학교마다 이제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만은. 하여간 미국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진짜 많이 한다. 생활체육이에요, 생활체육.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참 건강하구나. 참 건강하구나. 야, 이 뭐 여학생들도 운동 진짜 많이 합니다. 보면은 근육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육이 장난. 우리나라의 여학생들은 특히 날씬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날씬해지는 것보다는 살 빼는 열풍이잖아요. 다이어트. 근데 여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등치가 있는 사람, 즉 살이 찐 사람들도 운동한 사람들, 그러니까 살이 쪘지만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살이 안 찌고 몸이 날씬해도 운동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개념 속에는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의 개념으로는요,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이 아니고 운동한 몸매, 운동 안 한 몸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마른 사람도 운동을 안 해서 마른 사람하고 운동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체력과 그 몸매품새를 유지하는 사람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뚱뚱한 사람도 운동을 한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뚱뚱하지만 모양새가 참 귀티가 나더라. 저 그런 거 느꼈습니다. 정말 운동을 많이 하고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당해내요, 그 체력을. 저도 이렇게 보면 저는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치고는 저도 운동을 그래도 꾸준하게 한 편입니다. 비교적 뭐 과격한 운동은 아니라도 뭐 30대에서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 대신 저는 몸에 해로운 거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가급적 안 받고, 이런 쪽으로 좀 조절을 하고, 그리고 가벼운 운동 정도는 꾸준히 해왔고, 저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운동 많이 안 하죠. 예. 대학교,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래서 물론 운동하는 사람은 있죠, 물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40대, 50대, 6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물론입니다. 물론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안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리고 우리는 유난히 술, 담배도 아직 많이 피잖아요. 아직도.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잖아. 예. 그러니까 또 환경적으로도,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날씨가, 우리나라에 이런 날씨가 1년에 며칠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날씨가 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부럽더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구나. 밴쿠버도 그렇고, 참, 이 북미는 정말 복받은 나라구나. 근데 참 부러우면서도 질투나는 게,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다가, 이렇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좋은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모든 아이들이 흥미롭게 예? 공부하는 거, 사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어떤 그런 학교.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몸 관리를,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신적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뭐 악기, 그 다음에 뭐, 콰이어, 합창반이라든가 그런 밴드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사회가 건강해요. 얼마나 사회가 건강해요.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녁에 뭐 해 떨어지고 그러면 다 집에 가잖아요. 학생들도 해 떨어지면 집에 가서 공부하죠. 밖으로 막 학원 다니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직장인들도 직장 끝나면 다 집에 가죠. 술집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만 그렇고 대부분은 다 집에 가죠, 집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건전합니까? 그죠? 정말 반성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또 재밌는 사실은요, 뭐 세 번째인데,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별적이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따로 또 함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그룹인데 분명히 여러 명이, 한 20명의 학생이 있는데, 어떤 수업을 가보면은 각각 뭔가를 따로따로 해. 예, 각각. 그러면서 또 다 함께 뭐를 해.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함께 뭐를 하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함께 뭐를 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팀이 프로젝트 단위로 수업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팀별로 점수를 주죠. 그러니까 협동해서 함께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죠. 예,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또 배우고, 그 함께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또 개별에 대 있어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또 쪼개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각각 다 다른 거를 하면서도 그게 그룹으로 엮어지면은 오케스트라처럼 각각 연주하는 악기는 다르지만 뭉치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동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팀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전부 다 개별 학습이잖아요. 개별 학습.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다 나의
경쟁자지. 저 친구를 이겨야, 그것도 1점, 뭐 2점 사이로 이겨야 내가 전교 몇 등이 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으로 내가 A등급, 1등급이 되고, 뭐 이런 거잖아. 다 경쟁자지, 경쟁자. 그러니까 함께 뭐를 해가지고 나눈다라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로 자라왔고, 그런 수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커서도 함께 뭐를 하는 거에 굉장히 미숙합니다. 다 경쟁자잖아. 다 경쟁자잖아. 그 대치동에서 절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가액공부, 유명한 가액공부 선생이 있다 그러면은 내 아이만 이렇게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왜? 경쟁자를 도우는 거니까. 그리고 이 가해 선생님을 자를 때, 해고할 때, 그럴 때 슬며시 정보를 유출해서 이 선생님이 다른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각개전투, 혼자 어떻게든 혼자 버텨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사는, 예, 그런 거죠. 우리 분위기는. 예.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뭐 이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문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내로남불의 문화.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적. 예, 그게 사실 그 뿌리는 저는 교육이라고 봐요. 사회 분위기고. 교육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맞잖아요. 교육 환경 자체가 친구하고 협동해서 뭐를 함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함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슨 대학 입시가 함께하는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함께했다고 해서 대학 가는데 유리할 게 뭐 있어? 함께하면은 공부만 방해되지. 내 공부 시간 뺏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운동도 이렇게 어떤 그 축구라든가 단체로 하는 경기에 내가 캡틴이 됐다. 뭐였어? 그 팀장? 뭐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남에게 봉사하고 뭐 그룹의 리더가 되고, 그러니까 팀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고 수업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수업이 일률적이지 않다. 요거 제가 조금 아까 한 얘기네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다양한 학교 행사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요, 이제 교회하고도 밀접한 관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행사들이 있잖아요. 미국 문화 자체가, 미국 캐나다 문화 자체가 이게 기독교 문화권의 문화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할로윈이라든가 이런 거 다 크리스마스, 이거 다 교회 행사 아니야? 따지고 보면 기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문화의 뿌리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자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한 달에 적어도 1회 이상은 그 학교나 교회 행사로 1박 이상 하는 그런 뭐 수학여행이 됐든 뭐 뭔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단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도 기르고, 굉장히 중요한 항목 아니야? 사회성 기르는 거? 함께 어떻게 하면 협동해갖고 살아가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연습을 이렇게 학교 생활에서 배우는 겁니다. 학교 교육에서. 근데 우리는 그럼 거의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것도 참 재밌었는데요. 실내하고 실외로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실내에 딱 들어가면은요, 아무도 뛰지 않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들도 굉장히 조용하고 사뿐 한쪽 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걸어 다닙니다. 절대 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운동장으로 밖으로 나오면, 운동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운동장으로 나오면 막 어지간히 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실내에서는 정수, 절대 소리 지르지 않는다. 사람들하고 피지컬 컨택트, 몸 부딪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용한다. 조용하고 사뿐사뿐 걷고, 이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 밖으로 나오면 엄청 뛰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뛰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캐나다, 미국 이렇게 유학을 오면은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막 온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이 커. 막 뛰어다니고, 실내에서도 목소리가 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학생 수에 비해서 우리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운동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운동장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름은 너무 덥고, 미세먼지 있고, 겨울은 너무 춥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고 실내에서 수업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소곤소곤 조용하게 얘기해갖고는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지적을 받거든요. 오쌤 목소리 너무 커요. 여러분 어떠세요? 귀티 나는 게 기준인 것 같아요. 원래 좀 이렇게 부티 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좀 크죠. 그런 거 있죠. 저도 목소리가 근데 좀 큽니다. 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실내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그런 모습. 실내하고 실외가 너무나 차이가 크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뭐 작은 것들로는 개별 락커가 있어서 모든 짐들을 락커에다 넣고 다닌다. 책 같은 거는 거의 다 락커에다 두고 다니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뭐 개별 악기 같은 거, 그런 것들 락커에다 다 두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교실을 다양하게 이동하면서 수업을 한다. 특히 그 고등학생들은 다 그렇게 하죠. 아예 뭐 몇 학년 몇 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미술, 과학, 체육, 뭐 심지어 수학, 히스토리가 뭐 이거 다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아홉 번째, 제가 또 놀랬던 거는요, 이 기독교계 학교여서 그런지 굉장히 규율이 엄합니다. 나름 보수적입니다. 일단은 교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예.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지 않는데 사립학교에서는 이제 교복을 입습니다. 포틀랜드에 있는 우리 그 OSS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치마만 입을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치마도 무릎 위로 올라가는 거는 반바지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규율이 아주 엄격합니다. 이 학교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교장 선생님 아까 훈시할 때 그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액세서리 같은 거, 귀걸이에 간단한 귀걸이 하나는 가능하다. 근데 두 개는 불가능하다. 염색은 자연 머리 색깔, 우리나라 같으면 갈색이나 검정 정도 되겠죠. 요거는 가능하다. 근데 뭐 빨강, 파랑, 보라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피어싱, 구멍 뚫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문신 안 된다. 예. 학생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표정이 너무 밝지 않아요? 아주 반했다니까 내가. 정말 표정들이 밝아요. 이렇게 이제 사립학교에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요, 왕따 같은 거 없습니다. 어떻게 왕따가 있을 수가 없죠. 서로 다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아이들이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동 수업을 한다.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여러분 저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퇴학제도가 있습니다. 공립학교도, 심지어 공립학교도 퇴학제도가 있습니다. 정학은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제 정학 몇 번 당해도 시정이 안 되고 그러면 퇴학 조치를 취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립학교 같은 경우, 사립학교도 사실 우리나라 초중고에서는 퇴학이 없잖아요. 전학시켰죠, 전학. 여기는 아닙니다. 퇴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을 못 갑니다. 굉장히 역격하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대학을 가냐고요? 대학을 나중에 이제 뭐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학점을 딸 수 있는 학교, 특수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점을 아주 이렇게 학점만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더러. 그런 데서 학점을 채워서 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조기 졸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1년 먼저 졸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9학년부터 12학년을 보통 고등학교라 그러잖아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수 학점,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선택 과목 학점, 그 대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졸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점을 조금 많이 빨리빨리 들으면,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계절학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 온라인으로 또 학점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빨리 취득을 하면 남들보다 1년 먼저 졸업할 수 있죠. 반면에 주어진 시간 내에 즉 90, 11, 12, 4년간 그 학점을 다 이수를 못하면은요, 졸업이 아니라 수료가 됩니다. 이 수료가 되면은 대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료는 했지만 학교를 나서고 나서 거기서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학점을 따기 위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가고 학점을 채워 넣어서 졸업한 것으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야만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캐나다는 이렇게 조기 졸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급이죠. 쉽게 얘기하면 유급도 가능하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예. 제가 이 정도 지금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부러운 점도 많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렇게 큰 비싼 돈을 주고 유학을 좀 안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유학을 나오는 게 절대 이게 국가적으로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양질의 교육을 유학을 안 오고도 그런 교육을 한국 내에서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유학을 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민사고라든가 이런 좋은 학교들 많잖아요. 그런 학교들을 좀 마음대로 여기저기에 좀 세울 수 있게 해준다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전 세계의 석학들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그런 그 대학 교수 되고 또 이렇게 교편 잡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국에 와서 후진을 좀 양성할 수 있게끔 그런 학교들을 좀 많이 이렇게 설립을 해 주시면, 그럼 물론 이제 그거는, 사립학교니까 소비자가, 학부모가 돈을 내고, 내가 그 학교를 이제 다닐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율형 사립학교잖아요. 그 학교에서 얼마를 요구하든 그 등록금을 내가 내고 나는 양질의 교육을 받겠다 하면은 그 학교를 내가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좋은 학교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제도만 만들어진다면, 굳이 뭐하러 이렇게 유학 와갖고 비싼 돈을 내고 부모하고도 떨어져 있고 이거 왜 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교육은 그런 그 좋은 선진국의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가 없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은 들어와 있잖아요.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죠. 이런 마약 같은 건 얼마나 빨리 수입이 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온갖 스포츠, 레저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을 외국에서 지금 수입해갖고, 옷 같은 거 봐요. 수입품, 옷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왜 우리가 이런 걸 개방했을까 싶지만, 사실 개방을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이렇게 바짝 들죠. 의식이 깨이면서, 그러면서 우리 거가 발전되고 나중에 또 지나면 우리 거를 수출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 쉽게 얘기를 해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팝송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은 제 시대입니다. 옛날 그때는요 한국 노래 잘 안 들었어요. 촌스럽다 그래서
왠지 그 팝송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흥얼대고 한글로 적어가지고 레프트 굿잡 인 시티 이렇게 한글로 적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레프트 굿잡 인 시티 하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예. 그리고 외화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그 미국 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빙해가지고 뭐 배한성 씨가 막 이렇게 뭐 더빙해갖고 목소리 내고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 있긴 있죠. 보긴 보도 옛날만큼 아니잖아요. 지금 팝송이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맥을 못 줍니다. 라디오 프로그램도 팝송 프로그램 몇 개 없어요. 전부 다 가요 중심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된 게 거꾸로 지금은 어때요? K-팝이 한국의 가요가 그만큼 발전되고 한국의 영화 산업이 그렇게 발전이 돼갖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역으로 수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초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시켰다면 우리나라에서 팝송 듣지 못한다. 팝송 듣고 싶은 사람은 나가서 들어라. 외국 나가서 들어. 한국에서 팝송 못 들어. 그런 나라 있네. 저 북한. 북한은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 이렇게 차단하고 우리는 내수, 우리께 좋은 것이야. 막 이러면 네? 한국 거가 좋은 것이요. 뭐 신토부리, 외국 거를 좋아하는 누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게 사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그냥 자유형 학교 그런 좋은 사립학교들이 많이 생겨나려고 했다가 막 철퇴를 맞고 학교 막 취소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고 그러니까 무슨 뭐 부자 아이들이 가는 학교니 뭐니 그래가지고 다 그냥 막 욕을 먹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쌀 들고 부모와 자식이 이별을 하면서 유학을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정말 슬픈 현실입니까? 말로는 전부 무슨 이 교육이 좋다 저 교육이 좋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 가서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자기 자식을 미국에서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는 물론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게 배워갖고 왔고 또 한국에 와갖고 한국을 발전시키는데 다 이바지를 하고 있으니까 나쁜 것은 아닌데 안타깝다라는 거죠. 안타깝다라는 거지. 그런 제도를 우리가 팝송을 자유롭게 부르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 것이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K-컬처, K-문화의 많은 것들이 발전될 수 있었던 그 역동적인 힘은 오픈된 거, 열린 사고에서 생겨난 겁니다. 음식도 뭐 스파게티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팔 수 없다. 우리는 김치찌개, 동태찌개 이런 국산품만 먹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걸리만 먹고 소주만 먹어야 된다. 위스키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폐쇄적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의 치킨이 치맥이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인기가 있고 K컬처, K팝, 한국의 영화 이런 것들이 그만큼 세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꽃피우는 그게 가능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린 사고를 가져야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정말로 저는 호소하는데요. 주변에 정책을 위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뭐 저 수학의 정석 집필하신 홍성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상고등학교 만들어가지고 그 파스텔 유업의 옛날에 그 회장님께서 지금 민사고도 만들고 많은 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박수 쳐줘야죠. 그런 분들 박수 쳐줘야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정말 똑똑한 민족이고 열심히 사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교육인데 정말 교육인데 너무 안타깝더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정말 이렇게 학교를 쭉 들어오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 역시
교육은 100년 대계야. 100년 앞을 바라보면서 교육시키는 거죠. 미국이 이만큼의 그 경제 대국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의 힘이더라고요. 결국은 교육의 힘이더라. 그리고 그 건강한 사회, 참으로 사회가 건강하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 물론 일부는 마약도 하고 뭐 별의별 짓도 있죠. 일부의 모습이고, 큰 그릇으로 봤을 때 역시 잘 사는 사회, 잘 사는 나라, 제대로 된 나라, 힘 있는 나라는 생각이 다르구나. 일론 머스크 같은,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인재가 과연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탄생될 수 있을까? 네?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또라이 취급하고 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인데, 교육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두서없이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한숨 지으면서 열분을 토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조금 잘못됐더라도 자식을 향한 교육, 그 부모의 마음은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열심히고 역경을 딛고 일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끌어간다면 후세들을, 그죠? 그리고 그 후세들을 이끌어가는 거는 꼭 무슨 뭐 대통령, 교육부 장관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식들서부터 좀 잘 교육시키고, 늘 제가 얘기하지만 남 탓하지 말자. 설령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그래도 이건 누구 탓이야 하는 것으로 자꾸 해버리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지금 학교 선생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나는 학교 선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가 좀 더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꼭 발전이고, 시간은 분명히 저는 걸릴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숨에 되겠습니까? 시간은 걸리죠. 그러나 분명히 된다. 우리는 지난 3,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한 나라기 때문에 누구도 오늘의 한국을 30년 전, 40년 전에는 상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만큼 왔잖아요. 그죠? 지금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긍정적으로, 그리고 제발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행복하자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행복하자고, 재밌자고. 그게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알았죠?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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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